네, 안녕하세요. 핀다에서 기술 총괄 담당하고 있는 서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고객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이 핀테크라는 회사에서 어떻게 고객을 잘 이해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더 나아가 이제 저희가 스타트업으로서 이 생성형 AI가 되게 기술 전문가 없이 그 도메인 전문가 혹은 현업 전문가가 되게 높은 기술 수준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회사 막간에 좀 소개하겠습니다. 네, 핀테크 회사고요. 얼마 전에 한 600억 정도 이제 누적 투자 금액 받았고 결국 이제 대출 관련된 일들을 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다 보니까 되게 여러모로 신용 데이터와 개인 정보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여러모로 고민하면서 이런 챗GPT를 사용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 채용하고 있고요. 오늘 원래 발표하는 것도 실무자가 배째 가지고 제가 와서 열심히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자유롭게 배를 짤 수 있는 회사니 와서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왜 생성형 AI를 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스타트업 3년 차고요. 이전에는 LG전자라는 대기업에서 회사를 제법 오래 다녔습니다. 지금 3년 차니까 회사도 여전히 생존하고 있고, 저도 CTO로서 여전히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생성형 AI를 사용을 하면서 스타트업은 되게 빠른 변화와 빠른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하는 숙제가 조직 레벨에서 되게 큰 태스크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생성형 AI를 저희가 기술 전문가가 아닌 CX 담당하는 팀 조직에서 정말 기술 관련된 일절의 지원 없이도 되게 높은 수준의 고객 분석을 해냈다는 그 사실이 저한테는 굉장히 임플리케이션이 있었고요. 더 나아가 이제 요즘에 나오는 노코드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프로덕트가 흐름에 있어서 되게 좋은 환경이 되겠구나라는 게 들고, 그러면 이제 이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실 텐데, 그걸 이제 통계적으로 고객을 이해하는 방식들이 이 정도로 좀 복잡해요 라고 하는 거를 좀 멋있어 보이는 장표 일부분을 좀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결국에 이런 걸 통해서 도메인 주도의 생성형 AI로 업무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CX뿐만이 아니라 마케팅 이런 영역으로 사실은 예상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저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저희 내부 안에서 고객의 신용 데이터들을 그러면 적절한 수준에서 오픈 AI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더 저희도 이제 고객을 좀 집착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제가 와서 예전에 대기업에서 일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협업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루프가 도는 일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리거를 기다리고 보안을 기다리고 IT의 지원을 받고 하는 일들은 그냥 너무 당연한 일이었는데, 스타트업은 저 변화가 느려지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무언가가 계속 협업이 이루어지는 그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로 인해서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이런 변화들이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핀다는 프로덕트 조직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계속 업무를 하면서 그럼 더 잘할 수 있고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가 프로덕트를 만드는 그 일들에 몰입하기 위한 일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국에 이제 CX 조직이 고객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성형 AI를 사용했더니 관련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되게 높은 기술 수준에 대한 도움을 받지 않고도 그들이 제가 정말 놀랄 정도로의 좋은 퀄리티의 고객 이해를 하는 분석 태스크를 수행하더라라는 겁니다. 전 참고로 기술 총괄이기도 한데요. 전 회사에서는 한국과 미국 쪽의 챗봇 전체 오픈을 했었고 17년도에 그 다음에 영어 NLU 개발 리드를 같이 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고객을 이해한다는 방식이 그냥 API나 서비스가 있으니까 굉장히 심플해 보일 수 있지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NLP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공을 하죠. 그래서 번역도 하고 오타 보정도 하고 키워드도 뽑아내시는 그런 일들, 형태소,
이런 것들에 대한 일들 하나하나가 품도 많이 가고 되게 높은 난이도의 NLP 개발자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링이라는 것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맨날 인터넷에 나오는 이제 군집 분석 이런 것처럼 여기에서의 그 CX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태스크는 뭐냐면 FAQ를 만들어내는 일이었어요. 근데 FAQ는 결국에 여러 고객의 문의 중에 한정된 K 개수의 고객의 문의를 대표성 띠게 군집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말은 쉽지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모델링을 통해서 정론적으로 하고 있는 방식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LDA라는 모델인데, 이거는 되게 심플하게 한번 여기 클릭 좀 해주실래요? 네, 좀 멋있게 썼는데 그냥 되게 심플하게 이런 겁니다. 그 어떤 특정한 그 문서가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 단어의 확률 분포를 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생성됐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학이다 그러면 로그, 파워 이런 게 있고, 정치다라고 하면 뭐 파워 폴리틱스, 뭐 체어맨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결국에 이제 이 파워라는 단어에 대한 문맥이 사실은 그 상황마다 좀 달라요. 어떨 땐 수학이기도 하고 어떨 땐 정치이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사항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뭔가 군집 분석을 하는 형태로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모델링이 그냥 인터넷에서 데이터 집어넣고 그냥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 얘는 어떤 특정한 주제가 유한한 개수의 K개의 그 토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사전적인 무언가가 필요해요. 보통 이런 걸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보고 소위 튜닝이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CX 담당자들이 어떻게 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업무를 요청하고 나면 돌리고 응답받고 돌리고 응답받고 하는 형태의 사실은 굉장히 큰 코스트가 들어가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돌아가 주세요. 이제 FAQ는 자, 그래요. 토픽을 분류했어요. 그래서 토픽 1번부터 10번까지 이제 고객이 문의했던 문장들이 있는데, 이거를 대표성 있게 어떤 주제로 만들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일이 또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 현행 지금 토픽을 분류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단어의 분포가 이게 많으니까 이런 주제를 갖고 있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 단어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어떤 분절되어 있는 워드의 통계치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 이걸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당되는 담당자가 대표 문장을 생성해야 돼요. 근데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도메인 전문가가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제는 나는 이렇게 봤을 때는 앱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을 느낀다는 건데 나는 이건 그 앱을 업데이트하는 거에 대한 내용으로 그 실제로 문의를 하는 건데 뭐 이런 것처럼 똑같은 단어에 대한 분포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시각의 관점에서의 그 문장들이 바이어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결국에 생성형 AI에서 보면 생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굉장히 레귤레이제이션, 즉 이제 성능과 결과물들이 일관성 있게 적어도 사람보다 낮게 정리가 되더라라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전에는 전문가 협업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저희 쪽에 있는 CX에 있는 팀에서 하나하나 다 작성한 거입니다. 결국에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내는 데 있어서 CX 개발자, CX 담당자들이죠. CX 담당자들이 고객을 직접 이해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 이전에 통계했던 방식 정도의 수준의 퀄리티가 나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결국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전까지는 가공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필요했는데 이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더라라는 거고, 이러한 거에 대한 내용들도 인터넷에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CX 담당자들이 직접 기획을 해서 다 만들어냈던 일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되게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었던 저의 가장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고객에 관련된 문의를 할 때 이제 NPS 조사하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고객이 이제 그 폭이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통 폭이 넓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 넓이를 얘기하는 건지 이런 형태로 보통은 자연의 클러스터링을 하게 돼서 아니면 키워드를 뽑거나 하면 큰 왜곡이 생기는 데이터가 발생을 해요. 근데 요거를 생성형 AI를 통해서 요렇게 시스템에 관련된 롤을 정하고 프롬프트에 대한 역할들을 잘 정제해 줬더니 당연히 뭐 핀다는 어떤 회사고 대출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의하고 이렇게 더 넓은 폭의 대출 상품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되게 좋은 퀄리티의 데이터를 가공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한 키워드 하나하나 스타보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형태로 IT 개발자가 필요 없는 그다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필요 없는 형태에 있는 일들을 합니다. 감정 분류는 잘 뭐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감정 분류에 대한 내용들은 해보시면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심플하게 그 감정 분류에 대한 키워드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 LG전자 예전에 할 때는 LCD가 뜨겁다라고 하는 건 부정이거든요. 근데 반응이 뜨겁다라고 하는 거는 긍정입니다. 이런 것처럼 되게 많은 키워드를 가지고 이러한 감정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일이기도 합니다. 이걸 다 CX가 한 거고요. 결국에 이런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감정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를 뽑아내면 지금 뭐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서 키워드를 가지고 서비스랑 연결해내는 일들처럼 CX 담당자들도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고객들이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 키워드를 뽑아서 최종적으로 문장을 생성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FAQ 작업들을 CX에 있는 담당자들이 다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를 딱 보면 정말 저희 담당자들 그 다음에 DS나 혹은 개발자들이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건들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그들이 직접 엔드투엔드로 어디까지 하는지 좀 봅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저희는 어떤 품과 공수도 들이지도 않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CX가 저 업무들을 다 완료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제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결국에 아까쯤 얘기했던 변화가 빠르게 흐르고 프로덕트 조직에 대해서 이터레이션들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거에 걸맞는 유연성과 그 다음에 안정성을 담보하는 플랫폼이 필요하고 너무나 다들 얘기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는 리즌이 이제 국내가 아직 없죠. 그래서 어서 MS가 한국 리즌의 모델을 잘 디플로이를 해주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신용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수많은 패턴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제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쿼리를 날리고요. 지우면 안 돼요. 서의를 지우면 안 되고 홍길동으로 바꿔줘야만이 확률이 고스란히 유지되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것도 또 이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자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꼭 홍길동이면 또 정보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잘 유연하게 테스트를 하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흐르게 개발에 관련된 내용들의 환경을 제공한다고 해서 일단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챗GPT에 관련된 오픈소스 환경들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뭐 마케팅, 그 다음에 뭐 CX, HR 이런 분들이 다 챗GPT를 하나하나 다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인사이트가 이제 더 나아가 우리 쪽에 있는 서비스로 연결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열심히 이리야 푸시하고 있습니다. 챗GPT는 되게 구체적인 태스크를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컨셉입니다.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갖고 있는 일반적인 데이터만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그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좀 잘하면서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들을 더 잘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